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 3대장 업체 소개해 드렸었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이런 회사들은요 내년까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잘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또 톱5 가져왔습니다. 톱5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제 손절해야 되나 물타기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5개 가져왔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제가 투자 판단 잘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잘 나가다가 요즘에 좀 힘들게 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기판이 한 45% 정도 됩니다. 이게 자회사 쪽이죠. 아비코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인덕터 쪽을 주력으로 합니다. 인덕터 그리고 저항이 한 23% 정도 되고요. 인덕터가 한 21% 정도 됩니다. 인덕터는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고요, 파워 인덕터가 있고, 그리고 시그널 인덕터가 있습니다. 보통 수동소자라는 게 있죠. 수동소자라는 게 있는데요, 수동소자는 3대 소자가 있습니다. 커패시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인덕터가 있습니다. 커패시터는 안 하죠, 이 회사가. 그죠? 그런데 저항하고 인덕터를 하고 있습니다. 커패시터는 이제 삼성전기, 그죠? MLCC라 그러죠, 요즘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 그러는데, 사막 콘덴서. 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수동 소자 중에서 저항이랑 인덕터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비코테크예요. 인수하기 전에 이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요 자동차 쪽 수주를 못 받아요. 수주를 못 받아서 그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적자가 나는 부분은 대부분 이쪽 자동차 기판 쪽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내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Q 정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신차 모델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물량이 적은데 물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하면요 이익 곡선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터 쪽은요 DDR5 쪽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요 신규로 DDR5에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파워 인덕터랑 시그널 인덕터로 ASP 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실적으로 보면요 매출이 1241억,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9억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비코테크 쪽이 영향이 컸겠죠. 21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인덕터나 저항 쪽이 좋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1470억 매출에 영업이익 7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22년은 더 대박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덱스터 스튜디오입니다. 덱스터. 이 회사는요 국내 넘버원 VFX 업체입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버추얼 스튜디오, 게임 시네마틱도 진출했습니다. 그동안은 실력은 좋은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그죠? 돈을 못 벌었는데,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을 때는 많은데 적을 때는 또 없죠. 그런 불안정성이 컸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OTT 계약이 신규로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됐는데, 이제는 질과 양을 다 겸비하는 양수겸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추얼 스튜디오가 10월 중에 아마 론칭이 될 겁니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뭐냐면요 기존에 우리 녹색 화면에 크로마키에다가 컴퓨터 입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아니라요, 이제 아예 그냥 양면이 다 벽 자체가 LED 월로 다
설치를 해서 여기서 X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예요. 여기서 뭐 K-POP 공연도 하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게 최근에 크레마라는 광고회사를 인수했죠. 크레마라는 광고회사를 인수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이런 걸 비슷하게 하는데 밸류에이션은 덱스터보다 2배 이상 받는 이유가요.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가 있기 때문에 버추얼 스튜디오가 놀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건데 덱스터는 영화하고 드라마 하니까 빌 때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디스카운트 돼 있었는데 크레마를 인수하면서 이게 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는 지금 시총 3천억대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은 7천억대죠. 그래서 앞으로 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 시네마틱 영상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죠. NC소프트 쪽에 지금 최근에 계속 시네마틱 영상을 납품하고 있고요. 이게 은근히 돈이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당 40억에서 한 60억까지 가요. 그러니까 돈이 돼요. 이게 그동안에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못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회사에다가 덱스터 같은 데다가 시켜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이런 쪽으로 많이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컴투스가 위GX 스튜디오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 VFX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도 M&A에 대한 재료 기대감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 모가디슈, 이게 영화 제작비 절반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한테 절반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P가 200만 정도만 되면 되는데요. 지금 한 350만에서 400만까지 갈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내년 한 1Q 정도에 반영이 될 텐데요. 류승환 감독 외유 내강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했기 때문에 수익 지분을 쉐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쪽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버추얼 휴먼 AI 회사에다가 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루이라는 버추얼 휴먼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결국 메타버스가 되잖아요. 메타버스가 되면 결국 아바타가 필요하고, 그죠? 아바타가 현실하고 가까운 아바타가 필요할 텐데 그런 쪽으로 누가 기술을 백업해 줄 수 있을까? 이 덱스터 같은 회사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실적으로 보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 회사는 실적보다는요, 기대감 2조 6천억 정도의 메타버스 지원책이 나왔죠, 정부에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전문 펀드들도 잇따라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덱스터라는 회사, 국내 넘버원 VFX 업체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를 세 번째로 힘들게 하는 종목은요, 한국단자입니다. 자동차 커넥터 회사죠. 그리고 뭐 일부 LED 쪽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쪽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한 회사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8,02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90억, 21년 매출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기대가 됐는데요. 자, 실적 가이던스는 소폭 하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Q가 약간 쇼크성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1분기가 한 300억 넘게 나왔었는데요. 2분기가 한 177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1분기에 309억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별로 안 좋죠. 그죠? 기아차가 별로 안 좋아서 단가 인하가 좀 있었습니다. 단가 인하가 한 5% 정도 있었고요. 작년에 계속 분기로 단가가 인상되고 반대적인 모습인데요. 또 요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가 상승이 컸습니다. 커넥터는요, 원가가, 구리 원가가 한 5% 정도 돼요. 구리. 그리고 PBT라는 플라스틱 레진이 있는데요. 요게 LG화학에서 주로 사서 쓰는데요. 요게 한 5% 정도 원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둘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구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3분기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PBT도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난 것 같습니다. CR이 더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다시 또 이익 기반이 2분기 대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항상 한국단자는 왜 봐야 되냐, 현대차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전용 플랫폼인데요, 이 현대차가 하고 싶은 거는요, eGMP를 통해서 OTA를 하고 싶어 해요.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왜냐면 OTA가 되면요, 테슬라처럼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동차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ECU라는 모듈이 있죠. ECU. 모든 전자제어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칩들을 다 인터페이스를 통합을 해야 돼요. AP를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터페이스가 현대차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쪽으로 유망할 수 있다. 이게 이 회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가능하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8,000억 초반 정도입니다. 8,000억에서 한 8,400억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종목 네 번째, 테스입니다. 테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낸드 플래시용 PCVD용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GP,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PCVD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 초에 낸드 플래시 수주가 대거 몰렸어요. 그래서 1Q에 330억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2Q에 247억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시총이 지금 5천억 중반대입니다. 오늘 반등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3Q부터 4Q까지는 안 좋겠네 라는 게 프라이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분기 말쯤에는 낸드 플래시 추가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기존에 128단에서 176단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삼성은 176단은 조금 하고 225단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225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투자 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이던스가요, 영업이익이 한 880억 정도 가이던스거든요. 근데 상반기만 570억 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300억만 해도 충분히 올해 실적 비트할 수 있고요. 이 정도 시총이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호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 다섯 번째, TCK입니다. TCK. TCK는 SiC 링 만드는 회사죠. 이거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입니다. 그죠? 실리콘 카바이드는 자연계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높은 물질입니다. 넘버 2예요. 그죠? 넘버 2로 무거운 거예요. 근데 특히나 3D 낸드 챔버 안에 환경이 가혹해지고 있어요. 그죠? 환경이 굉장히 가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리콘 소재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SiC로 바뀌고 있는 그림인데요. 뭐 다이아몬드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iC를 가지고 이런 파츠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은 SiC 링 쪽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대비 SiC로 바꾸면요, 파츠의 수명이 50%가 늘어요. 50% 수명이 느는데요, 단가는 2.5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TCK가 독점을 했었어요. 독점. 얘 혼자 다 먹었었어요. 이 시장을. 그런데 최근에 특허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4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2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으로만 한 10만원 후반대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특허 무효 판결이 돼서 하나 머티리얼즈랑 KNJ 그리고 DS 테크노 같은 회사들이 신규로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Q가 커지는 속도가 P가 빠진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요, 오히려 8% 늘었어요. 그리고 ASP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35% 이상 OP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비트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1,050억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날 것 같고요. 지금 시총이 한 1.6조 정도 되거든요. 2조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JK라는 분이 남겨주셨어요. 반도체 투자에 대한 향후 흐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 D램, 메모리, 가격 하락 가운데 신규 투자보다는 삼성, 인텔 등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투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다들 보는데 낸드 투자도 지속되나요?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낸드의 향후 2년 정도 22년, 23년 투자 흐름과 투자 사이클의 업다운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요. 추천주에 대한 매도 시점에 대하여 감이 오지 않아서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운드리는요. 지금 TSMC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모두 미국의 24년 이전까지 투자가 진행됩니다. 그건 전공적이겠죠? 그러면 한 25년까지는 오사트 쪽 후공정 투자가 이어지겠죠. 이때 미국의 보조금을 먹기 위해서 한 27개 정도의 팹이 생깁니다. 엄청난 사이클이죠. 투자 사이클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4년, 25년까지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파운드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메모리는 어떤가? 일단은 D램은 신규 투자는 슬로우 할 겁니다. 신규 투자는 슬로우 하지만 테크 마이그레이션 보안 투자는 많다는 겁니다. 미세 공정. 예를 들면 18나노에서 14나노로 가는 거, 16나노에서 14나노로 가는 거, 이런 쪽으로 투자는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관련 소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요, 신규 투자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나 TCK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PSK도 유망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중심으로 향후 투자를 보시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또 주말에 푹 쉬시고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새로운 트렌드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